물체의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는 무엇일까? 처음에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우리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형태가 뭐냐를 봤을 때는 이제 정지한 상태라고 했거든요. 굴러가는 것은 언젠가 멈춘다. 왜 물체가 쓰느냐 하면 마찰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운동하는 물체를 끊임없이 방해하는 힘. 두 물체가 접촉하는 한 피할 수 없는 힘. 마찰력은 모든 운동성에 대한 적이다. 마찰력이 있음으로 해서 물체가 결국은 쓴다라고 하는 개념은 곧 바로 이어진 그 뉴턴에 의해서, 갈릴레오와 뉴턴에 의해서 운동 법칙으로 완성이 되게 됩니다. 마찰력의 발견은 근대 과학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달이었다. 너와 내가 닿는 그곳, 이것과 저것이 교차하는 그곳에 존재하는 힘. 이제 그 힘을 경험해보자. 마찰은 부정적이다. 우리 삶에서 마찰은 없을수록 좋다. 그렇다면 마찰이 없는 삶, 과연 가능할까? 집도 못 짓죠. 그렇게 앉아있지도 못하죠. 이제 마찰이 없는 걸 상상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의 생활은 마찰이 있는 걸 기본으로 생각하고 하니까. 마찰이 있으면 불편하지만 마찰이 없으면 불가능한 삶. 무엇이 불편하고 동시에 무엇이 불가능한 걸까? 우리가 사는 세상을 들여다보자. 미끄러질 수 있기에 신나는 계절 겨울. 동계 스포츠의 시간이 돌아왔다. 안 타본 사람은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그 바람을 맞으면서 그 속도를 즐기면서 내려가는 그 기분은 누구보다 빠르게 중력에 몸을 싣고 마찰력을 이기는 순간 사람들은 쾌감을 느낀다. 슬로프 내려오면서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음악 들으고 타다 보면요. 그다음에 점프를 하고 놀다 보면은 모든 스트레스가 다 해소돼요. 설원 위를 질주하는 운동에 있어 마찰력은 없어서는 안 될 제동기 역할을 한다. 스키장 슬로프에 이렇게 서 있게 되면 쉽게 미끄러지는 이유는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밑으로 중력이 작용해서 밑으로 미끄러지게 하려는 그런 힘이 존재를 하는 반면에 그것을 방지하는 마찰력이 안 미끄러지려고 하게 하는 이제 마찰력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마찰력보다 밑으로 미끄러지려고 하는 힘이 더 커지게 되면 우리 밑으로 미끄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각도가 매우 작으면 마찰 개수보다 작기 때문에 미끄러지지 않는 것이죠. 그렇지만 각도가 점점 가팔라져서 좀 각도가 커지게 되면 마찰 개수 값을 더 초과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그때서부터는 밑으로 미끄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중력이 마찰력을 이기는 지점에서 보드는 미끄러지기 시작한다. 이때 눈과 보드의 접촉 면에서는 마찰열이 발생해 눈을 녹인다. 이렇게 생긴 수막은 윤활제가 되어 하강 속도를 더욱 높여준다. 엄밀히 말해 보드는 문 위가 아닌 물 입자 위를 미끄러지는 것이다. 자연 눈이 더 안 나가요. 인공 눈보다는. 원전 나가서 외국에서 타보니까 더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씩 맨날 탈 때마다 왁싱을 해줘야 돼요. 안 하면은 안 나가더라고요, 댓글. 눈이 내린 지 시간이 오래되면 이제 얼음처럼 딱딱해집니다. 물론 주변의 온도와 직접적인 관련은 있습니다. 그러나 온도가 낮을수록 그 스키나 보드의 플레이트가 누르는 이제 압력에 의해서 이제 수막이 만들어지는데, 온도가 낮을수록 이런 수막은 적어지게 되고, 수막이 적어지기 때문에 마찰력은 더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자연설과 스키장에서 타는 스키나 보드의 동작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연설에서는 스키의 설면이 부드럽기 때문에 스키 플레이트를 좀 누르는 각도가 좀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연설에서 타는 스키나 보드는 스키장에서 탈 때보다 신체 중심을 다소 뒤로 두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찰은 존재하는 모든 물체 사이에서 일어난다. 우리가 키보드를 칠 수 있는 것도, 소화기를 잡을 수 있는 것도 마찰력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마찰이 없다면 컵은 손에서 미끄러질 것이고 우리는 영원히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될 것이다. 마찰은 운동을 방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운동을 도와준다. 정지해 있는 물체를 움직이려면 물체와 바닥 사이의 정지 마찰을 이기는 힘이 필요하다. 최대 정지 마찰을 이기고 운동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운동 마찰이 작용한다. 중립으로 주차된 차를 움직이게 하기까지가 더 힘이 드는 것은 정지 마찰이 운동 마찰보다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바퀴처럼 구르는 운동에서는 더 작은 마찰력이 작용한다. 이것이 바로 구름 마찰력이다. 구름 마찰력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타이어 같은 게 있으면 타이어가 이렇게 굴러가면 앞이 이렇게 찌그러지거든요. 앞이 약간 찌그러지면서 운동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약간 힘을 작용해요. 근데 그게 이제 사실 구름 마찰력을 주는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극복하면서 이제 우리가 가야 되는데 보통 미끄럼 마찰력이나 그러니까 운동 마찰력이나 이런 것보다는 훨씬 작죠. 차의 무게의 한 20분의 1에서 100분의 1 정도 되면 그 힘으로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력사 같으면 경비행기도 끌잖아요. 2.5톤에 달하는 거대한 돌덩이를 옮겨 파라오에 무덤을 쌓은 고대 이집트인들은 돌덩이 하나하나를 옮길 때 통나무를 꿰어 굴리는 구름 마찰력을 이용했다. 구름 마찰력을 이용하려는 인류의 노력은 위대한 발명품 바퀴를 낳았다. 그러니까 인류의 가장 큰 발명이 바퀴예요. 바퀴를 만드는 순간 인생이 행복해진 거예요. 그 바퀴라는 게 이집트의 피라미드에서도 밑에다 통나무를 넣어서 굴렸지만 바퀴를 만드는 순간 미끄럼 마찰력이 구름 마찰력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힘이 훨씬 줄어들죠.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인류 역사상에서 그 힘이나 에너지의 차원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품은 바퀴라고 생각해요. 구름 마찰력을 이용한 바퀴의 발명은 적은 에너지로도 큰 운동을 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했고 이는 속도에 관한 기술로 이어졌다.